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를 이용하여 하나의 멋진 리듬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게임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지 그렇게 배우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상용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강좌를 모두 끝마치게 될 때쯤에는 자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자신감이 몹시 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정말 실질적인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실력이 단기간에 일취월장하시기를 바라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JDK, 즉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게 바로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바로 자바라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한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발자를 위해서 전반적인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JDK 윈도우스 64,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주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라이센스에 동의하겠다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JDK가 깔려 있고요. 아무래도 JDK를 처음 까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디폴트에 따라서 다음 넘어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봐야 되는 것은 JDK를 설치했기 때문에 JDK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자바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 설정이라는 게 바로 필요합니다. 아마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나 자바를 이미 해보신 분들이라면 환경 변수 설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바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와 자바 JDK와의 환경을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치신 이후에는 자신의 C 드라이브에 설치된 자바를 찾으신 뒤에 이 자바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JDK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바 버전별로 다르게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받은 이 JDK, 즉 방금 전에 설치한 JDK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경로를 복사해 줍니다. 이제 이 경로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제어판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고급에 들어가신 이후에 환경 변수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름이 말 그대로 환경 변수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새롭게 하나의 시스템 변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자바 홈이라는 이름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에는 방금 전에 복사했던 그 JDK 폴더 위치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시스템 변수 안에 패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아래에 새롭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에 저희가 추가했던 그 JDK 폴더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빈 폴더, 즉 JDK 폴더 안에 있는 빈이라는 폴더를 패스의 환경 변수로서 넣어주겠다는 거죠. 즉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될 때 이 빈 폴더에 있는 자바 C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빈 폴더 있죠? 방금 넣어준 게 바로 이 빈 폴더입니다. 이 빈 폴더를 시스템 변수인 path라는 그런 변수의 위치 경로로 잡아줌으로써 이 빈 폴더 안에 있는 자바 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환경 변수에서 방금 말했듯이 변수에서 자바 홈 있죠? 이 자바 홈 추가해 주는 거랑 이 패스에 그 빈 폴더까지 추가해 주는 거, 이 두 개만 해주시면은 환경 변수 설정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즉 CMD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D는
자신의 시작에서 cmd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자바C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바C라는 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면 성공적으로 자바 환경 변수 설정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 변수 설정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빠르게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우리는 방금 전에 설치했던 JDK만 가지더라도 자바로 훌륭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체계적으로 문서를 관리하면서 오류를 빠르게 캐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오직 개발자를 위해서 더욱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통합 개발 환경은 아주 종류가 다양한데요. 자바를 개발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나 학원에서 접하는 그런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 혹은 넷빈즈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할 이클립스를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넷빈즈와 이클립스는 서로 비교가 많이 되는 두 개의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엇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하는 통계 같은 것이 되게 다양할 만큼 넷빈즈와 이클립스는 서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말했듯이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 이클립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클립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최근 이클립스 버전인 네온이라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 건데요. 이클립스는 되게 버전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 네온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64비트를 눌러서 네온 버전 이클립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은 이클립스에서 어떤 용도의 이클립스를 사용할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개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요. 정말 일반적인 자바 개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JSP와 같이 자바를 이용한 각종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C나 C++ 용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PHP까지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까지 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이렇게 IDE for Java Developers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경로를 물어보는데 이건 일단 상관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금방 설치가 완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설치가 되면 런치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네온 특유의 이클립스 인트로 화면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일렉트로닉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정해서 프로젝트 폴더들을 담아놓을 공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를 아무렇게나 잡아 주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프로젝트 폴더들이 들어가게 될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OK를 누르면은 해당 프로젝트 폴더 위치로 이클립스가 세팅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냥 가차없이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만들 게임의 이름은 다이나믹 비트입니다. 되게 제가 지은 이름인데 나쁘지 않은 이름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피니시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패키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뉴 들어가서 패키지에 들어갑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정말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로 게임의 버전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강의, 즉 버전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패키지의 이름은 이렇게 전부 소문자로 지어줍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주는데요.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것은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나의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메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러한 시작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메인 메소드, 이 메인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면서 이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도록 finish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메인 메소드,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인 메소드와 함께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인 메소드에서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바로 우리의 게임을 실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의 클래스를 더 만들어줍니다. 바로 다이나믹 비트라는 이름의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는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시작되도록 지어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클립스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문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짓게 되면 위에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경고창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이나믹 비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extend jframe을 넣어줍니다. 이 jframe이라는 것은 자바에서 GUI, 즉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GUI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JFrame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즉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이 다이나믹 비트라는 클래스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래픽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텍스트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러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제가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라는 객체를 만들어 주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이 이 생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의 특징은 자신의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set title dynamic bit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만들 게임의 이름이 다이나믹 비트가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오르 메시지를 의미해요. 지금 JFrame이라는 것을 상속받았는데 JFrame을 라이브러리로서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 메시지는 이렇게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JFrame cannot resolve to type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로 정상적으로 클래스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클립스에선 정말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Ctrl Shift O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필요한 JFrame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서 임포트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우리가 방금 만든 다이나믹 비트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new 다이나믹 비트라는 것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다이나믹 비트라는 클래스, 즉 하나의 틀을 이용한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public static final int screen wide는 1280, public static final int screen height은 720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public static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final은 한 번 선언되면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숫자를 말합니다. int라는 것은 정수를 의미하고요. screen wide는 우리가 만들 게임의 전체 너비를 의미하고 screen height은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 게임의 해상도는 1280 곱하기 720인 거죠.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수, 즉 한 번 선언되면 바뀌지 않는 상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대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전부 대문자로 써져 있죠? 이렇게 보통 상수를 정의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비트라는 클래스로 이동한 뒤에 마저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set size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에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creen wide 그 다음에 screen height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전체 게임 창의 크기를 1280 곱하기 72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et resizable files 즉 한번 만들어진 게임 창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t location
relative to null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우리가 만든 게임 창이 정확히 우리 컴퓨터의 정중앙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jframe exit on close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게임 창을 종료했을 때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넣어주게 되면은 게임 창을 끄더라도 프로그램이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visible을 true라고 설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만든 게임 창이 정상적으로 화면, 우리 컴퓨터에 출력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 값은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set visible true라고 해줘야 됩니다. visible은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눈에 게임 창이 보이게 해준다는 그 뜻입니다. 네, 다시 이제 메인 클래스로 돌아가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여기 run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해상도가 1280 곱하기 720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딱 그 해상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자바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게임 개발 환경을 세팅한 이후에 게임 창을 띄워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